MBTI라는 거대한 성격의 지도 위에서 ISTJ는 가장 재미없고 딱딱한 영토를 지키는 파수꾼처럼 묘사되곤 합니다. 흔히 그들을 일컬어 청렴결백한 논리주의자, 혼란한 세상의 균형을 잡는 세상의 소금이라 칭송하지만 현실의 대화 속에서는 융통성이라곤 약에 쓰려 해도 찾아볼 수 없는 K-꼰대 혹은 설명서 성애자로 통하기도 합니다. 겉모습만 보면 그들은 감정의 동요 따위는 완벽하게 거세된 채 입력된 알고리즘과 원칙에 따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움직이는 고성능 AI 로봇 같습니다. 남들은 요령을 피우고 지름길을 찾아 헤맬 때 그들은 미련할 정도로 정석을 고수하며 정해진 궤도를 묵묵히 순항합니다. 갑작스러운 돌발 상황이 닥쳐와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포커페이스. 맡은 일은 지구가 반쪽이 나도 끝내고야 마는 무서운 책임감 덕분에 조직에서 가장 신뢰받는 존재임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경외심 혹은 답답함을 느끼며 바라보는 그들의 단단함은 사실 두려움으로 응축된 갑옷일지도 모릅니다. 그들의 흔들림 없는 무표정 뒤에는 내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이 모든 질서가 엉망이 될 것이라는 강박적인 불안이 시한폭탄의 초침처럼 째각거리고 있습니다. 남들이 술잔을 부딪히며 웃고 떠드는 회식 자리에서도 홀로 흐트러짐 없이 자리를 지키고 꿀같은 휴가날 해변에 누워서도 수시로 업무 메일을 새로 고침하는 그들의 행동은 단순히 일중독이라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언제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는 예측, 불가능한 변수들이 자신의 통제 범위를 벗어나 날뛰는 꼴을 도저히 맨정신으로 견딜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를 24시간 감시 체제라는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남들에게는 족쇄처럼 보이는 빡빡한 규칙과 매뉴얼이 그들에게는 혼란스럽고 무질서한 세상의 파도로부터 자신과 조직이 휩쓸려가지 않게 붙잡아주는 유일한 생명줄이자 안전바인 셈입니다. 또한 모두가 침묵할 때 굳이 나서서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는 그들의 차가운 화법은 결코 성격이 모나거나 타인의 감정에 무감각해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좋은 게 좋은 거지 대충 하고 넘어가자라는 안일함이 만들어낼 1%의 균열이 훗날 댐을 무너뜨릴 거대한 재앙이 될 것임을 그들은 본능적으로 감지합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효율과 질서가 붕괴하여 발생할 최악의 사태를 막기 위해 기꺼이 까탈스러운 사람, 피곤한 사람이라는 비난을 감수하고 총대를 맵니다. 이는 욕먹을 각오를 하고 악역을 자처하는 그들만의 투박하고도 서툰 희생의 언어입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서 박수받는 주인공들 뒤에서 무대 장치가 무너지지 않도록 묵묵히 기둥을 붙잡고 서 있는 고독한 수호자들. 겉으로는 세상에서 가장 튼튼한 강철 같아 보이지만 그 내면에는 책임감이라는 거대한 바위에 짓눌려 만성적인 긴장과 억울함을 호소하는 병든 자아를 품고 사는 사람들. 이제 우리는 냉철한 관리자라는 완벽한 가면, 뒤에 숨겨진 ISTJ의 진짜 얼굴, 그 무겁고도 처절한 민낯을 마주하려 합니다. 그들이 그토록 집착하는 정상성의 정체는 과연 무엇이며 왜 그들은 타인을 믿고 맡기기보다 스스로를 갈아넣어 모든 짐을 홀로 짊어지려 하는지, 그 누구도 들여다봐주지 않았던 그들의 고단한 심연을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1. 결핍의 근원 내가 아니면 안 돼. 통제 불능에 대한 공포와 불신. ISTJ의 내면, 깊은 곳에 따리를 틀고 있는 결핍의 뿌리는 타인과 세상, 불확실성에 대한 근원적인 불신에서 시작됩니다. 직관이 발달하거나 유연성을 미덕으로 여기는 유형들은 어떻게든 되겠지, 부딪혀보면 답이 나오겠지 라며 미래를 막연한 낙관으로 채웁니다. 하지만 과거의 데이터와 축적된 경험을 생존의 지도로 삼는 ISTJ에게 이런 태도는 단순한 게으름을 넘어선 가장 무책임하고 끔찍한 도박처럼 느껴집니다. 확실하지 않은 건 위험한 거야. 철저히 대비하지 않으면 반드시 피눈물 나는 대가를 치르게 돼. 이들에게 예측 불가능함이란 단순히 불편하거나 귀찮은 변수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삶과 조직을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 재난의 전조이자 생존을 위협하는 공포 그 자체입니다. ISTJ의 주기능인 내향 감각은 뇌 속에 거대한 블랙박스를 내장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 블랙박스는 과거의 성공 데이터뿐만 아니라 아주 사소한 실수로 인해
공든 탑이 무너져 내렸던 실패의 기억을 뼈에 새기듯 생생하게 보존합니다. 남들은 그땐 운이 나빴던 거지 하고 잊어버릴 사건도 ISTJ의 머릿속에서는 어제 일어난 일처럼 선명한 경고음으로 재생됩니다. 그들이 후배의 기획안에 빨간 펜을 긋고 가족들의 여행 계획의 분 단위로 태클을 걸고 매뉴얼 준수를 강요하며 잔소리를 늘어놓는 것은 결코 상대를 괴롭히거나 권위를 내세우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내가 잠시 방심했던 그 찰나의 순간에 발생했던 사고의 트라우마, 그로 인해 감당해야 했던 수습의 고통이 눈에 훤하기 때문입니다. 남들에게는 그들의 행동이 지나친 걱정이나 숨막히는 강박으로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ISTJ의 시선에서 세상은 수많은 부실 공사로 이루어진 위태로운 건물과 같습니다. 그들에게는 99번 잘하다가도 단 한 번 삐끗하면 모든 것이 수포가 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너무나 구체적으로 보입니다. 댐에 생긴 손톱만한 균열을 발견했는데 어떻게 별일 아니겠지 하고 지나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지금 막지 않으면 댐이 터져 마을이 잠길 것이 뻔한데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역설적으로 가장 성실하지만 가장 오만한 태도를 취하는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바로 남이 하는 건 믿을 수 없으니 차라리 내가 다 하고 만다는 비극적인 독선입니다. 타인에게 일을 맡긴다는 것은 변수를 허용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ISTJ는 그 변수가 만들어낼 오차를 견딜 인내심이 없습니다. 일을 시켜놓고도 불안해서 10분에 한 번씩 진행 상황을 체크하고 마감 기한이 다가오면 초조함을 못 이겨 그냥 이리 줘 내가 할게라며 일을 뺏어옵니다. 결국 남이 한 일을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고 뜯어고치고 수정하느라 남들보다 2배, 3배의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스스로 만든 야근의 굴레 속에서 그들은 분노와 억울함을 쌓아갑니다. 도대체 왜 사람들은 나만큼 꼼꼼하지 못한 걸까? 왜 다들 생각 없이 일만 벌리고 뒷수습은 나한테만 미루는 거야? 세상이 무너질까 두려워 그리스 신화의 아틀라스처럼 홀로 하늘을 떠받치고 있지만 정작 그 밑에서 편안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희생을 알지 못합니다. 질서가 유지되고 월급이 제때 나오고 전기가 끊기지 않는 것은 공기처럼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노고, 티나지 않는 수리공 역할을 자처하며 밤새워 기둥을 보수하는 ISTJ. 그러나 돌아오는 것은 고맙다는 인사가 아니라 너무 빡빡하게 굴지 좀 말하는 원망 섞인 핀잔뿐입니다. 이 억울한 괴리 속에서 그들은 서서히 마음의 셔터를 내립니다. 그리고 고집불통 꼰대, 소통 불가라는 팻말이 걸린 외로운 성 안으로 스스로 걸어들어가 문을 잠가버립니다. 타인을 믿느니 고독한 완벽주의자가 되기를 선택한 그들의 뒷모습은 단단해 보이지만 실은 누구보다 지쳐 있습니다. 이 행동의 모순 효율을 추구하는 비효율적 순교자. ISTJ는 MBTI 세계관에서 자타가 공인하는 효율성의 화신입니다. 그들은 불필요한 시간 낭비, 허투루 새나가는 돈, 생산성 없는 감정 소모를 혐오하며 가성비와 투입 대비 산출을 인생의 제일 원칙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들의 삶의 방식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비효율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육체와 정신을 갈아넣고 있는 기이한 모순을 목격하게 됩니다. 남들이 볼 때는 성실함이지만 실상은 자발적, 노역에 가까운 그들의 비극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그들의 행동을 통제하는 보조 기능인 외향사고는 본래 일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하여 성과를 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하지만 이들의 발목을 잡는 것은 4차 기능인 외향직관입니다. 이 열등 기능은 새로운 방법, 검증되지 않은 혁신,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해 본능적인 거부감과 막연한 공포를 끊임없이 주입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눈앞에 훨씬 더 편하고 혁신적인 지름길이 있다는 것을 머리로 알면서도 혹은 주변에서 요즘은 AI로 이렇게 하면 10분이면 끝나요라고 신기술을 추천해줘도 결국엔 익숙한 고통을 선택하고 맙니다. 새로운 툴을 썼다가 에러라도 나면 그 뒷수습은 누가 해? 차라리 내 눈으로 확인하고 내 손으로 직접 입력하는 게 느려도 가장 확실해. 이것은 단순한 보수성이 아닙니다. 이것은 리스크를 0으로 만들기 위해 자신의 몸과 시간을 무한대로 투입하는 가장 미련한 형태의 완벽주의입니다.
남들은 80%의 완성도로 적당히 요령껏 처리하고 이 정도면 됐어라며 칼같이 퇴근할 때 ISTJ는 문서의 자간, 줄 간격, 폰트, 통일성, 엑셀 수식의 오류 가능성까지 현미경 검수를 하느라 사무실에 불을 끄지 못합니다. 완벽하지 않은 1%의 흠결이라도 있는 결과물이 내 이름표를 달고 내 손을 떠나는 것을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밤늦게까지 야근을 하고 돌아오는 길 그들은 파김치가 된 몸을 이끌고 억울함을 토로합니다. 왜 다들 대충 일하는 거야? 왜 나만 이렇게 죽어라 일해야 해? 하지만 냉정히 말해 그 감옥은 누가 가둔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 걸어 잠근 것입니다. 변화를 거부하고 낡고 고단한 기존 방식을 고집하는 그들의 태도는 흔히 똥고집으로 치부되지만 그 실체는 깊은 두려움입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미지의 영역에서 돌발 변수가 튀어나왔을 때 그것을 임기응변으로 대처할 능력이 자신에게 없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변수가 발생할 확률조차 없는 몸은 고되지만 결과는 예측 가능한 노가다의 길을 묵묵히 걷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존재 가치를 유능함과 기능으로 증명하려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자신을 기계 부품처럼 혹사시킵니다. 아파도 링거를 맞고 출근하고 개인적인 슬픔이 있어도 업무 앞에서는 감정을 전원을 끄듯 차단하며 번아웃이 와서 영혼이 바스러져도 책임감이라는 연료를 강제로 주입해 버팁니다. 겉으로는 조직을 위한 숭고한 헌신처럼 보이지만 그 내면에는 쓸모없는 사람이 되는 것, 무능한 사람으로 낙인 찍히는 것이 죽기보다 두려워버리는 처절한 생존 투쟁이 숨어 있습니다. 그들은 쉴 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멈추면 곧 도태될 것이라는 공포 때문에 쉬는 법을 뇌에서 지워버린 슬픈 마라토너들입니다. 결승선도 없는 트랙 위에서 그들은 오늘도 아직 부족해를 외치며 달리고 또 달립니다. 3. ISTJ가 강박의 성을 나와 자유를 얻는 법 의무를 넘어 존재로 당신이 가진 숨막힐 듯한 성실함과 타협 없는 책임감은 결코 지루하거나 답답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혼란과 무질서가 판치는 이 세상이 궤도를 이탈하지 않도록 꽉 붙잡아주는 중력과도 같은 위대한 힘입니다. 모두가 가볍게 부유할 때 홀로 무겁게 중심을 잡아주는 당신이 없었다면 우리네 조직과 가정은 이미 모래성처럼 흩어졌을지도 모릅니다. 문제는 당신이 지구의 모든 중력을 혼자 감당하려 한다는 데 있습니다. 당신은 자신이 잠시라도 눈을 떼거나 손을 놓으면 세상이 멸망할 것처럼 불안해하지만 장담컨대 당신이 하루쯤 쉰다고 해서 세상과 당신의 조직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의 그 과도한 비장함이 주변 사람들을 숨막히게 하고 무엇보다 당신 자신을 갉아먹고 있을 뿐입니다. 이제 그 무겁고 차가운 갑옷을 벗고 당신의 영혼이 숨 쉴 틈을 만드는 3단계 마음의 리모델링 기술을 제안합니다. 일타인의 실패할 권리를 허락하십시오. 위임의 기술. ISTJ에게 가장 어렵지만 생존을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는 눈 딱 감고 맡기기, 더 나아가 망하는 꼴을 지켜볼 인내심을 기르는 것입니다. 당신이 후배나 자녀, 연인의 부족한 결과물을 참지 못하고 하나부터 10까지 수정해주면 당장은 퀄리티가 유지되겠지만 상대방은 영원히 당신의 그늘 아래서 성장하지 못하는 미숙아로 남게 됩니다. 누군가에게 일을 맡겼다면 그 결과가 당신의 엄격한 기준에 한참 미치지 못하더라도 심지어 처참하게 실패하더라도 제발 내버려 두십시오. 끼어들고 싶은 충동을 허벅지를 꼬집으며 참아내야 합니다. 그 실패와 시행착오는 그 사람이 제 몫을 다하는 어른으로 자라기 위해 반드시 겪어야 할 성장의 필요입니다. 당신이 그 과정을 가로채서 대신 처리해주는 것은 배려나 헌신이 아니라 상대가 스스로 깨닫고 성장할 기회를 박탈하는 가장 친절한 형태의 오만일 수 있음을 뼈아프게 인지해야 합니다. 이 정도 실수는 댐을 무너뜨리지 않는다. 수습 가능하다. 습관적으로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상하며 공포에 떠는 대신 수습 가능한 범위인 안전지대를 설정하고 그 안에서는 타인을 믿고 방임하십시오. 당신의 어깨가 가벼워질수록 역설적으로 주변 사람들은 당신이 내려놓은 그 책임감을 나눠 짊어지며 비로소 자라날 것입니다. 이 쓸모없는 시간의 가치를 인정하십시오. 멍 때리기와 비효율.
당신의 24시간은 해야 할 일로 빽빽하게 채워져 있습니다. 당신은 스케줄표에 빈칸이 생기면 죄책감을 느끼고 생산적이지 않은 시간은 인생의 낭비라며 죄악시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정교한 기계도 24시간 가동하면 과열되어 폭발하고 맙니다. 지금 당신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일이 아니라 의도적인 비효율과 전략적 멈춤입니다. 일주일에 단 반나절만이라도 아무런 계획 없이 보내는 시간을 의무적으로 배치하십시오. 목적지를 정하지 않고 발길 닿는 대로 산책하거나 지식을 얻기 위한 다큐멘터리가 아닌 킬링타임용 비급 코미디 영화를 보십시오. 이건 시간 낭비야. 이 시간에 영어 단어 하나를 더 외우지라는 내면의 검열관. 목소리가 들릴 때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되뇌십시오. 이것은 낭비가 아니다. 과열된 내 뇌를 식히는 쿨링 시스템 가동 중이다. 이것이야말로 장기적인 생산성을 위한 가장 효율적인 정비 활동이다. 목적 없는 시간, 멍한 시간이야말로 경직되어 굳어버린 당신의 사고, 회로의 유연함이라는 윤활유를 발라줄 유일한 처방전입니다. 3해결책 대신 리액션을 선물하십시오. 공감의 언어화. 당신이 제시하는 해결책은 언제나 논리적이고 훌륭합니다. 하지만 인간관계, 특히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사람들은 완벽한 정답지보다 따뜻한 눈맞춤과 끄덕임을 원합니다. 소중한 사람이 고통을 호소할 때 뇌 속에서 맹렬히 돌아가는 문제 해결 알고리즘의 전원. 스위치를 잠시 내리고 거울 모드를 켜십시오. 상대의 말에서 논리적 모순을 찾거나 원인을 분석하려 하지 말고 그저 앵무새처럼 상대의 마지막 단어를 따라하거나 감정 단어를 짚어주십시오. 그래서 속상했구나. 진짜 힘들었겠다. 저런, 그 사람이 잘못했네. 당신이 보기엔 영혼 없어 보이고 비생산적으로 느껴지는 이 몇 마디가 당신이 밤새워 작성한 엑셀 분석표나 법률적 조언보다 상대에게는 1000배, 10,000배 더 큰 위로와 구원이 됩니다. 모든 비를 당신이 막아주거나 멈추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곁에 서서 같이 비를 맞아주고 젖은 어깨를 토닥여주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충분히 훌륭한 연인이자 친구입니다. 최고의 해결책은 정답이 아니라 당신의 곁 그 자체임을 잊지 마십시오. 모두가 튀고 싶어 안달이 나고 나를 봐달라며 아우성치는 소란스러운 세상입니다. 너도 나도 화려한 조명 아래 주인공이 되기를 갈망하며 특별해지지 않으면 도태된다고 믿는 불안의 시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모두가 무대 위에서 춤을 출 때 보이지 않는 무대 뒤편에서 묵묵히 엉킨 전선을 연결하고 바닥을 청소하고 무대가 무너지지 않도록 기둥을 붙잡고 있는 당신 같은 사람들이 없다면 그 화려한 쇼는 단 1초도 지속될 수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세상은 목소리 큰 사람들에 의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세상을 지탱하고 굴러가게 만드는 것은 당신의 그 지루하고도 위대한 성실함입니다. 부디 당신 스스로를 꽉 막힌 꼰대나 재미없는 사람이라 깎아내리지 마십시오. 당신은 거친 파도 속에서 이 사회와 가정이라는 배가 뒤집히지 않도록 중심을 잡고 있는 거대하고 묵직한 닻입니다. 당신이 버티고 있기에 사람들은 안심하고 항해를 즐길 수 있었습니다. 당신은 존재 자체로 누군가의 안전지대였습니다. 하지만 부디 이것 하나만은 기억해 주십시오. 아무리 튼튼한 닻이라도 영원히 차가운 심해 속에 박혀 있으면 녹이 슬고 뻘에 파묻혀 결국엔 다시 올라오지 못하게 됩니다. 닻에게도 가끔은 물 위로 올라와 따스한 햇볕을 쬐고 바람을 쐬며 젖은 몸을 말릴 시간이 필요합니다. 모든 짐을 혼자 짊어지려 하지 마세요. 당신은 신이 아닙니다. 당신이 결제 서류에 오타 하나를 남겨도 피곤해서 하루쯤 늦잠을 자도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을 못 본 척 그냥 넘어가도 놀랍게도 세상은 멸망하지 않습니다. 내일의 태양은 어김없이 뜨고 회사는 어떻게든 돌아가며 지구는 여전히 돕니다. 그 사실이 당신을 나는 없어도 되는 존재인가? 라는 무력감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잠시 쉬어도 괜찮구나라는 해방감과 자유로 이끌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당신이 평생을 갈고 닦아온 그 날카로운 성실함이 더 이상 자신을 찌르고 갉아먹는 칼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그것은 당신의 삶을 더 풍요롭고 단단하게 만드는 디딤돌로 쓰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당신은 남을 위한 책임감, 조직을 위한 의무에 당신의 모든 생을 바쳤습니다. 이제는 그 무거운 짐을 조금 내려놓고 그동안 창고 구석에 방치해 두었던 나 자신의 행복에 대한 책임감을 가장 무겁게 느낄 때입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애썼고 이미 넘치도록 증명했습니다. 당신의 성실함을 의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당신 자신뿐입니다. 그러니 이제 좀 대충 살아도 괜찮습니다. 계획표 없이 흘러가는 구름처럼, 정해진 궤도를 벗어난 혜성처럼 그렇게 가볍게 헐렁하게 웃으며 살아도 당신의 인생은 여전히 이전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완벽할 것입니다.